멀게 느껴지는 법, 주목할 만한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김덕수의 법안 브리즈. 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살펴보죠.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오시면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서울 서부지법의 폭동. 네네. 이 폭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취재 기자들이 그렇죠. 엄청난 폭행을 받단 말이죠. 전치 3주가 넘는 어떻게 보세요? 이 기자 전치 출신이신 3주가 아니라 전주 1초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 난동 법원을 침탈한 것도 문제인데 예. 그 과정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취재를 방해했다. 뭐 전치를 떠나서요. 버금가는 일이죠. 법원을 이 문제를 보면서 언론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언론 자유. 제가 내린 결론은 언론의 자유는 이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언론 자유라는 게 이제 좁게 보면 그 보도 매체, 신문, 방송 등 뭐 요즘 유튜브까지도 언론으로 보는데요. 이들의 보도할 수 있는 자유, 적게는. 그런데 좀 넓게 보면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자유. 그리고 그 알 권리. 내가 어떤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알 권리. 또 나를 알리는 요즘 뭐 X니 뭐니 하잖아요. SNS에 이렇게 알릴 권리. 이걸 또 전체적으로 언론의 자유로 보는 거예요. 범주로. 표현의 자유 수준이죠. 근데 이 언론의 자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거고 또 진리를 발견하고 전파하는 기능을 갖고 가장 중요하게는 민주적인 통합의 기능을 갖는다. 이게 이제 정리된 학설입니다. 언론의 자유의 기능이.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2002년부터 180개 국가의 그 언론 자유 지수를 매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요 발표를 시작한 2002년 즈음에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때 30위권으로 상당히 상위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이듬해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는 40위권으로 조금 후퇴했고 박근혜 정부 때 50위, 60위권으로 헤매다가 2016년에는 70위권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8년에 43위, 2019년에 41위 이렇게 좀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아시아 1위를 했는데 저 서부지법 폭동이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23년에 재작년에 47위로 떨어졌다가 작년 24년에는 62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 자유 지수 뭐 이게 답은 아닙니다. 진리는 아닌데 저는 이런 흐름 변화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다. 위기를 보여준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법원을 그 침탈하고 그 언론인의 취재를 방해하고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견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거고 언론은 그 서로 다른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국민이 판단하고 정반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국민들이 통합을 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극단 대결로 가는 것 같아서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기자를 폭행을 하고 그것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무리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적.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픈 그런 현실 속에 있네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건 기자로 뭐 한 3년째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나주투데이라는 지역신문에서 마을과 사람을 쓰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취재하는 걸 누가 방해하진 않습니다만은 이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깨어있는 언론인들의 자유가 지켜지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안 만나봐야죠. 네, 첫 번째 법안은 나주와서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안산업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새로 법안을 만들자는 건데요. 내용은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지금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 전문화,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네, 범죄 기술 엄청 발전하고 있는데 이 범죄나 사건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치안 관련해서는 우리가 너무 기반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관련 이 법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치안 관련한 기술, 장비, 시설 등을 개발, 생산, 유통하는 산업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치안 서비스 자체가 향상되지 못한다. 그러니 법을 제정해서 치안 산업을 좀 육성하고 진흥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치안 산업을 육성하는 법을 제정하자. 그렇습니다. 새로 만들자는 건데요. 법률안이. 여기서 우리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데 우리 헌법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헌법 전문에. 그리고 헌법 제30조에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그 안전이 침해당하면 국가가 구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안을 향상하기 위한 그 법 체계가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만들자 이런 건데요. 이 치안 관련 이제 우리가 그 이 뭐 장비 기술 얘기하는데 그 바디캠이라 그러죠. 그 경찰들이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이런 거 등등등을 좀 진흥하자 이런 건데 이 바디캠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연평균 한 34%. 그리고 CCTV가 한 17%, 그리고 생체 인식 탐지 기술이 한 14% 정도로 이게 매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업을 치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건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렇게 해서 소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그 발굴해서 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치안 산업의 진흥을 관한 법률안이다.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미 나왔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법안이 늦게라도 예를 들어서 발의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려하는 게 좀 있습니다. 어떤 현재 뭐 관련 근거가 없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요 법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해외 인력 및 연구기관 유치 활용 이런 거 있는 이런 그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하는 거는 국가경제 발전에 필요한데. 해외 인력이나 연구기관 유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치안 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자생적 경쟁력. 이게 좀 지나친 우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웨어러블 장비나 CCTV 또 생체 인식 기술 이게 결국 국민들의 개인 정보예요. 개인 정보를 그 기록하고 활용해야 하는데 이랬을 때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충돌할 소지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과거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 치안 산업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으로서 국부를 그 창출하고 또 국민들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무서워 못 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씩 또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거고. 자, 두 번째 법안으로 가죠. 두 번째 법안은 여수갑 주채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발전소 주변 지역 이러면은 그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읍면동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그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이게 이제 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하나인데 이 지역 주민 우선 고용을 주변 지역에 속한 읍면동에서 자치단체로 시군구로 확대하자. 이게 이제 이 읍면의 대부분 발전소가 도심으로 멀어져 있습니다.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읍면에는 보통 어르신들만 거주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 지역 주민 우선 고용 혜택을 청년들에게 좀 주려면 그 도심이 있는 그 해당 지자체 전체를 좀 확대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원래 5km로 제한을 했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초에 할 때는 이게 이 법이 8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는
고 발전소 건설 발전소 운영과 관련해서 5km 이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뭐 어떤 과학적 기준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또 지금 요 개정안 등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가 이 법은 그 전원 개발, 발전소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이 지원하는데 좀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이 법의 말씀한 법 제정 취지 그 앞 단에 보면은 전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증진해서 말씀드린 뭐 전원개발 촉진, 발전소 운영의 원활한 도모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전력 산업을 더 이해를 확대하려고 한다면은 더 많은 지원을 한다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향후에 인근 지역에서 또 확대 요구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혼선이 우려된다. 그런 입장인데 말씀드린 대로 좀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해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이 지방 소멸의 시대 아닙니까? 지방이 조금이라도 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런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법안 시간이 네 마지막 법안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동남을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인데요. 이걸 이제 기회발전 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노동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자.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가 활성화되고 지방의 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건데요. 내용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은 최대 500만 원까지 100% 전액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그 다음 5년은 50%를 감면해 주자 이런 건데.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어디 이게 지금 작년 24년 6월에 전라남도 5개 지역 목포, 여수, 순천, 광양, 해남 125만 평 그리고 작년 11월에 광주광역시 2개 지역 빅그린 국가산단하고 여기 과기원 바로 넘어 첨단 산지구 지금 조성 중에 있죠. 이게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라남도는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2차 전지 등 5개 분야에 17개 기업 12.4조 원 규모의 이미 MOU를 체결했고 광주도 모빌리티, AI 2개 분야에 15개 기업이 3천억 이상을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 소득세를 좀 감면하고 할인해 주자 이런 취지인데요. 이 보면은 이 기회발전 특구를 정부가 추진하면서 기업에 대해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상속세, 재산세, 법인세 등을 획기적으로 감면해 주겠다. 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에게도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좀 감면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들이 더 많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청년들이 지방으로 올 수 있고 그러면 지역 경제가 성장하고 그게 곧 국가의 발전이고 저는 이 기회발전 특구가 뭐 어떤 정책이 됐든지 지방의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방이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법안이군요. 자 오늘 잘 들었고요. 이제 명절 기간 동안 명절이 상당히 길어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뭐 작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요. 어머니 옆에서 잘 어머니 모시고 있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들 가족과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이었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